강의는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 토크로 전부 캐내는 시간. 지식 토크 백과사전 토크피디아입니다. 오늘은 우리대학 경영대학 이장우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이장우 교수님 하면 떠오르는 강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부자되기 특강이라는 수업이잖아요. 저도 좀 매번 이번 학기에는 좀 어떤 수업 들어볼까 하고 수강편람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항상 좀 멈칫하게 되는 그런 과목이잖아요. 이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부자되기 특강이라는 강좌를 개설하게 된 동기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돈이 뭔지 잘 모르고 교육도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 들어왔으면 이제는 취업이 당장 그 현안 과제가 돼서 취업 준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대학 4년이 지나가고 우리 그 젊은 학생들이 평생 그 미래의 꿈, 자기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좀 정립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전공이 재무금융이니 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리고 획득한 돈을 어떻게 불려나가고 어떻게 쓸 수 있는가, 좋은 일에 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요약을 하자면 우리 학생들한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가슴 뛰는 그런 청춘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 강의를 개설을 했습니다. 책도 썼습니다. 부자되기 특강이라는 책도 썼죠. 이렇게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좀 부자되기 특강에 대한 내용도 들어보았으니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코스피 6000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좀 최근 코스피 지수가 정말 날이 갈수록 상승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정말 뜨겁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엄청난 상승세가 보이니까 좀 뒤늦게 이 시장에 뛰어든 청년들이 정말 많거든요. 교수님께 섭외 요청을 드렸을 때만 해도 막 5천이 넘었었는데 촬영일 기준으로 6천이 또 넘었고 이 영상이 나갈 때는 또 얼마나 올라가 있을지 좀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이런 코스피 수치가 좀 쭉쭉 올라가는 게 정확히 좀 어떤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일단은 이제 금융시장의 평가상으로 우리가 이제 전 세계 주식 시가총액 8위입니다. 8위. 8위요. 우리나라 실물 경제 순위는 12위입니다. 그러면 그 단기간 내에 실물 경제 금융적 가치가 그렇게 12위에서 8위 될 만큼 커졌느냐? 이거 우리는 펀더멘탈이라고 하거든요. 기초 체력이 커졌느냐? 정말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바람직하죠. 그동안 억압되어 있던 한국 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터라는 그림자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는 모습이라고 보면 좋아요. 보면 좋아요. 실물 경제 실력보다 과장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신중하고 한 템포 지켜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서로 다른 기대가 경쟁을 하면서 어느 한점을 찾아가거든요. 이거 가격 발견이라고 하는데 지금 가격 발견에 혼재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덥석 들어가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하고 싶으면 자기 신념에 투자하라. 정확한 그야말로 제대로 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니까. 근데 그 신념을 형성할 때 대충 형성하지 말고 철저히 연구한 지식을 기반으로 형성하는 게 맞다. 약간 뭐 시장의 유행 그런 거에 따라가기보다 줏대 있게 자신의 공부를 토대로 공부 정말 제대로 해야겠네요. 제대로 읽으려는 노력하에. 그러면 교수님이 보셨을 때 좀 이러한 시대에서 주식 투자는 필수적으로 좀 보시나요? 사실 주식을 하면은 뭔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잘 된다는 법도 없고 가끔 이 그래프 봤을 때 파란색의 우하향 그래프가 내 속을 썩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점이 좋은지 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는요, 사실 필수고요. 난 주식 투자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 미래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신념에 대해서 어쨌든 자기 스스로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돈이 뭐를 하느냐? 산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업. 그래서 기업을 키우는 거예요. 그 기업을 키우면 어떻게 되느냐? 돈 벌잖아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특히 긴 미래를 보고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이고 국가에 대한 투자이고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경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식 투자는 꼭 해봐야 된다. 이제 주식 투자가 필수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저희 이걸 토크피디아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주식 투자에 충분히 관심이 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초보 투자하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좀 기초 단계라던가 필수 지식 같은 거를 조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권장하고 싶어요.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말 듣고 흔들려서 하면 안 된다. 루머를 듣고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막 누가 돈 벌었다고 하니까 뭐 내가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거 포모라고 하거든요. 포모. 이를테면 소외 공포예요. 소외 공포.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어떤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 지금 이제 20만 원이 됐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래요. 2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이 사람이 투자를 했어요. 여기서 10,000원 더 올라갔어요. 그럼 5% 올라간 거잖아요. 좋아하고 있는데 이게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뭐 19만 원대로 다시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10% 떨어진 거예요. 이걸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주가가 올라갈 때 느끼는 행복감, 이거보다 같은 그 크기로 떨어질 때 느끼는 불행감이 강도가 2배. 2배나 되나요? 2배입니다. 그게 이제 행동 재무학에서 밝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투자해가지고서 정말 저평가됐다고 생각되는 자기가 연구한 바에 부합되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관점에 부합되는 좋은 주식을 가지고 저평가됐을 때 롱홀딩 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하죠. 그렇다면 교수님, 저 같은 좀 초보 투자자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투자 정보의 유형이 있다면 뭘까요? 예. 제가 누차 강조하는데요. 공부해야 돼요.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하는데 경제언론, 재무관리 이런 걸 하면 좋겠지만 이제 사실 저 돈 벌려면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완전히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연구하라는 것이 긴 시간을 가지고 다 연구하고 이게 아니고요. 없는 시간 쪼개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를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기초적인 학문도 연구하면 매우 유용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주식에 절대 투자하지 말 것. 어떤 주식에 관심이 있으면 그 회사의 영업 보고서, 사업 내역, 비전, 전략 그런 거 봐야 돼요. 영업 상태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회사의 미래에 대한 그 비전 전략에 나와 있거든요. 그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충동 투자하지 말 것. 지금 막 올라가는데 덥석 따라간다? 20만 원 하는 주식에서 가서 10,000원 올라서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2만 원, 3만 원, 5만 원 또 떨어진다? 이런 일은 주식시장에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절대 너무 하기 때문에 따라가서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것에 유의를 하시면 그래도 실수는 하지 않을 것이다. 좀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도 좀 초보 주식 투자자들한테 추천되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는 사실 ETF가 좀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이 개별 종목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렵고 정보 판단이 좀 부담스러운 청년들에게 ETF는 지금 시대에 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투자자인 워렌 버핏이 있죠. 그 양반이 몇 년 전에 한 얘기가 있었어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주식 투자를 할 때 그때 ETF가 있었으면 ETF에 투자했을 것이다. ETF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있고요. 어떤 종목을 추종하는 ETF도 있고요. 어떤 업종을 추종하는 ETF도 있고, 그것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미래에 대한 기대, 이거에 부응하는 ETF를 하면 돼요. 그래서 그 ETF는 한 종목이 아니에요. 일종의 포트폴리오예요.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런 ETF에 투자를 하게 되면 펀드 매니저가 자기가 형성한 그 빌리프에 맞는, 신념에 맞는 그런 종목들을 거기서 투자를 해줘요. 계속 밸런싱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개인 투자자, 초보 투자자들 잘 모르면 차라리 ETF 할 것을 권장하고 싶어요. 교수님께서 괜찮다고 하시니까 마음이 약간 안정되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좀 저 같은 20대 기준에서 이 현금, 주식,
ETF 이렇게 자산을 좀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이거 배분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좀 현실적이고 미래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네, 젊음의 최대 가치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 시간 자산이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냐면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위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과 같이 위험이 큰 자산, 이것은 젊을수록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게 좋아요. 근데 주식을 대충 우리가 선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없으면 ETF, 자신이 좀 있다 하더라도요, 유망한 쪽에 ETF 하면 돼요. ETF. 현금은 그 리스크가 없어요. 리스크가 없는데 현금에 어떤 위력이 있냐면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투자 가격이 있을 때 딱 실행을 할 수 있어요. 유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 그 포지션 필요해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한다고 하면 그 현금 포지션 한 20% 정도. 그다음에 주식 ETF는 각 40% 정도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막 투자를 시작하려는 청년들이나 아니면 그냥 20대 청년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어떤 좋은 일들이든지 나는 항상 일어난다.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지시기를 꼭 기대한다. 그리고 그 초긍정의 마인드에 기반해서 꿈을, 그렇죠? 비전을, 그다음에 이걸 실행하는 전략을 짜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초긍정의 마인드를 가지고요, 도전하십시오. 됩니다. 그래서 꼭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꿈과 비전을 항상 스스로 형성하고 재점검하고 그걸 다 실행을 하기를 애쓰시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장호 교수님과 함께 청년 재테크 코스피 6000 시대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봤습니다. 알찬 이야기 많이 해주신 이장호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식 토크 백과사전 토크피디아.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지식의 세계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